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6일 오후 9시 3분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 볼게요. 구독자 1000명을 아마 벌써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달성을 했고, 근데 이제 1000명 달성 어떤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말씀을 이제 못 드렸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방송을 켰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어떤 이제 좀 일단 이런 무빙이 나올 때 이제 그때 위주로 방송을 할 것 같고, 자주 방송은 이제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 어렵게 된 거는 이제 좀 더 현업에 좀 더 좀 일이 많아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음, 아무튼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시간을 할애를 해서 또 방송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또 관점을 또 만들어 제시를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 올해 또 방송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또 바람튜브가 토꼈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튜브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구독자 1000명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1000명을 만들기까지 한 1년이 걸렸어요. 1년. 예, 1년이 걸렸는데 어, 이게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일 수 있겠죠. 제가 실력이 더 우수했다면 좀 더 달성하는데 시간이 짧았을 것이고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1000명을 달성해서 아무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방송을 할 때 뭐 이쯤에서 방송했나? 하여튼 이쯤에서 방송했나? 뭐 잘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서 뭐 한파 이렇게 올리더라도 1.13, 1.236, 1.272 이제 이런 자리 오면은 이제 뭐라 그랬죠? 이런 자리 오면 이제 숏을 좀 보는 게 이제 숏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숏이 출현했고, 근데 이 숏이 출현할 때 어, 그걸 이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임펄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펄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빼기 위해서는 뭔가 임펄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뭔가 조정 파동이 됐든 간에 뭔가 됐든 간에 임펄스의 형태는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파동이 진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임펄스로 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 됐든 여기가 고점이 됐든 어쨌든 고점을 찍고 빼는 거는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중요한 고점이었다 그러면 마지막 파동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정을 이어나가더라도 이제 임펄스 파동이 출현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펄스로 떨어지냐, 어떤 이제 조정 파동으로 떨어지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 조정 파동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뭐 결국에는 또 뭔가 파동이 더 남은 거고, 이제 임펄스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고점은 여기였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파동이 전부 다 이제 이런 형태 ABC 다 ABC잖아요. 이런 형태. 다 ABC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동들이 이제 임펄스가 될라 그러면은 이제 리딩이 될라 그러면은 1파가 가장 길어야 되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찍었을 때 1파가 가장 길진 않잖아요. 지금 눈에 딱 봐더라도 3파가 가장 길거든요. 이게. 그죠? 이제 이런 형태로 3파가 가장 길어. 3파 가장 길기 때문에 어떤 어, 어떤 임펄스가 시작하는 파동에서 이런 형태의 다이고날 패턴에서 3파가 가장 긴 다이고날 패턴은 어, 리딩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딩에서는 3파가 가장 긴 다이고날 패턴은 나올 수 없다.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 3파가 가장 긴 다이고날 패턴이 나오려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죠? 이거는 이제 C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C파일 수밖에 없다. C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리딩은 아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expanding reading diagonal도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죠? 요거까지도 저는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expanding reading diagonal 요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 그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expanding reading diagonal을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xpanding reading diagonal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거진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극히 드문 확률. 이거는 여태 비트에서 이렇게 뺄 때 expanding reading diagonal로 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이런 형태의 expanding 이제 다이고널 패턴은 이제 C파에서 매우 자주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최근 어떤 경향에서 보면 이 C파에서 매우 작은 분봉, 그러니까 1분봉, 3분봉, 요 5분봉 상에서 요런 형태 1, 2, 3, 4, 5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expanding reading diagonal, 아니 ending diagonal이 이렇게 출현하는 경우는 자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분봉, 그러니까 30분봉 상에서 이렇게 이런 이 정도로 이렇게 출현하는 거는 거진 뭐 확률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 확률도 없지만 이런 확률도 거진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것도 단 1%의 그리고 10%의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보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것도 너무 기울기가 이렇게 퍼지면 안 돼. 이게 또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형태의 리딩 다이고날은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은 거진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이고날이기 때문에 1파와 4파가 겹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는 이제 찍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여기는 무조건 찍어야 돼. 여기는 찍고 살짝 더 올리고 눌릴 때 이제 빠르게 이어서 뺐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 2, 요게 3에 4에 5파, 5파는 매우 강하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 이제 익스펜딩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도로 여기서 받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받치고 여기서 안 빠져. 받치고 이제 일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받치고 안 빠진다. 여기서 안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리딩이 아니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익스펜딩 리딩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간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뭔가의 이제 복합 조정으로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도 뭔가 복합 조정이 떨어졌는데 요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요까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X 파동이 계속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죠. 이게 A, B, C, 뭐 X, A, B, C,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A, B, 뭐 C, X 그리고 A, B, C 뭐 이런 식의 어떤 파동들이 막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복합으로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의 저점이 여기로 보고 있어요. 파동의 저점이 중요한 저점이 자 여기로 보고 있어요. 여기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요런 식의 어떤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런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이고날은 다이고날이야. 그죠? 겹치잖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겹치잖아요. 그죠? 겹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이고날은 맞는 것 같다. 이제 요런 식의. 근데 1파랑 3파의 크기를 재보면 3파가 살짝 더 길어요. 3파가 이제 비슷하네. 3파가 살짝 더 짧긴 짧은데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다이고날이 출현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뭔가 모양이 이상하긴 이상해요. 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1, 2, 3, 4, 5 요까지 이렇게 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봤을 때 이 앞전에 여기 롱을 여기서 태화쪽에서 강하게 말아 올렸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아 올린 거에 대한 스타번팅만 하고 갔어요. 여기 딱 스타번팅만 뺄 것처럼 하면서 빠르게 말 올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저점 안 주잖아요. 계속 저점 높이죠. 그죠? 계속 저점 높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점도 높이고 저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파동의 끝점이 여기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파동의 끝점이 보여진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뭔가 그럼 조정 파동이죠. 그죠? 이제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파동의 끝점이라고 봤을 때 요걸 이제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카운팅 하면 앞전에 이제 앞선 파동이 요렇게 ABC1에
2에 3에 4에 5 요런 형태의 이제 리딩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요런 형태의 리딩이 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1, 2, 3, 4, 뭐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쁜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책 교과서에 있는 완벽한 그런 형태의 모양을 따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떨어진 게 보면 A, B, C로 떨어졌어요. 여기도 보면 떨어진 게 이제 요건 지금 30분 봉으로 보고 있어요. 30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작은 분봉으로 보면 요게 A, B, C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C가 이렇게 보면 이제 C가 이제 여기서 보면 미달랐거든요. 여기 이제 요거를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보면 여기 오파가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A, B, C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A, B, C로 이렇게 떨어졌고, 그죠? A, B, C로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A에, B에, 그리고 C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C가 이제 다이고날로 나온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쁘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CPI 무빙 때 있었던 거죠, 그죠? 요게 CPI 무빙 때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요게. 그럼 요거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보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게 A에, B에, C로 한 파동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A, B, C로 한 파동 떨어지고 여기서 또 A, B, C로 또 올렸어요. 여기서 빠르게 A, B, C로 이렇게 올렸죠, 그죠? 그러면 요게 큰 A가 되고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되잖아요, 그죠? 이 C가 이런 형태의 터미널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 터미널 엔딩 다이고널 그러니까 엔딩 다이고널이죠. 터미널 임펄스 C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오파가 살짝 이제 페이커가 다운 이제 오버슈팅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야? 결국에는 이게 리딩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ABC 이제 플랫 조정을 주는데 C가 이제 이 B파를 못 깨는 그죠? 결국엔 못 깼잖아요. B파를 못 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가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A, B, C가 다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다이고날은 다 되돌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 C파는 다 되돌릴 거란 말이에요. 최소 여기까지는 다 되돌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패턴만 딱 봐도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이제 터미널 임펄스가 완성되는 거 보고 이쯤에서 이제 롱이 들어갔었더라도 맨 밑에 꼬리는 못 잡죠. 아무리 자기가 한다 해도 꼬리는 못 잡으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롱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죠? 롱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전체의 터미널은 다 되돌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수익률을 보더라도 한 1%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이거 50회 쳤으면은 여기 이것만 해도 전체 뭐 시드에 자기 들어간 시드의 50%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죠? 대신에 스탑은 당연히 여기가 스탑이죠. 여기가 스탑이에요. 무조건. 예, 왜냐하면 터미널의 끝을 여기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한 0.2% 그죠? 그럼 50배 치면 한 10% 정도 손실은 10%인데 먹으면 50%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손익비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최소 반등은 요까지 이제 여기는 무조건 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롱을 들어가는 거였고 근데 이 앞전 파동을 봐야 되잖아요. 이 앞전 파동이 뭐죠? 이게 이제 리딩이란 말이야. 리딩이 있고 난 다음에 되돌림을 줬는데 되돌림 깊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찍었을 때 되돌림 깊이가 딱 618 살짝 안 맞았어. 618 살짝 안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그재그도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 이제 지그재그가 가능하고 618을 넘으면은 얘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밑에 618을 넘고 만약에 올렸으면 이건 임펄스밖에 없는데 618 살짝 안 닿고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예요? 임펄스의 가능성도 있고 지그재그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그재그라 해도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임펄스라고 해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리딩이 출현했고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의 조정이 있었다. 근데 이거 빠르게 올라갔죠, 이거. 여기 뭔가 빠르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임펄스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임펄스가 아니에요. 요거는 뭔가 조정 파동으로 올라간 거예요. 복합 조정.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올라간 뭔가 복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임펄스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임펄스처럼 안 보이거든요. 임펄스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조정 파동으로 올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겠어요? 더 크게 보는 거죠. 더 크게. 그러면 이제 요까지 나왔을 때는 몰라. 요렇게 나오고 이게 뭔가 임펄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뭔가 임펄스처럼 안 보여. 근데 디어 무빙이 빼다가 반등 줬다가 요런 식으로 나왔어. 뭐 요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요렇게 나오다가 올렸다가 요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딱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딱 지지받고 올리는 순간에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여기를 안 빼고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리는 거야, 여기에서.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를 안 여기를 안 빼고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리더라. 그럼 여기에 저는 딱 든 생각이 아하. 그럼 이게 그거였구나. 강세 조정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강세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강세 조정이 뭐냐면 워낙 이제 매수의 힘이 강할 때 어떤 이제 1파가 나오고 이제 2파인데 2파가 원래는 1파를 이렇게 되돌리는 거잖아요. 되돌리는 건데 2파가 1파를 되돌리지 않고 저 위쪽에서 조정을 주는 거야. 이렇게 A, 얘가 W, X, Y 해가지고 2파의 끝이 1파를 넘어서는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거를 바로 강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강세 조정이 출현했을 때는 매우 강하게 1파의 최소 2.618배 이상까지 무조건 넘어서는 이런 형태의 무빙을 보여준다라는 거. 워낙 매수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매수임이 엄청나게 실리기 때문에 강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수렴이었단 말이죠. 여기가. 이거는 이제 지나간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끼는 뭐 맨날 뭐 지나간 파동을 뭐 이게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뒤처지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 뭐든지.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간에 마음을 열고 차분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겠어요? 지나간 차트를 봤을 때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오면 그래 맞아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그래 그럼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 한번 요걸 참고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경험치를 쌓으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엔 뭐예요 이게 그럼 아까 전에 지금 이 부분이 임펄스가 저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조정 파동으로 올라간 거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매우 빠르게 올라갔죠.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 임펄스 비슷하게 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는 건 대부분 X 파동일 확률이 커요. 여기가. 그러면 이거는 큰 X파죠. 왜냐하면 앞선 파동이 플랫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카운팅 다 했죠. 요게 이제 플랫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플랫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큰 X파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X파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큰 X파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작은 X파가 나오는데 이런 큰 X파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강세 조정에서 나올 수 있고 큰 X파가 나오기 바로 전 단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플랫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지그재그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힘의 논리에서 이론이 안 맞잖아요. 강세 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이 앞선 파동이 이렇게 지그재그가 나오고 이런 큰 X파가 이렇게 못 나온단 말이에요. 왜 못 나와요? 힘의 논리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가 이런 형태의 플랫이 나오고 플랫도 이런 형태의 C가 약간 미달되는 이런 형태에 나오고 큰 X팍 올라가고 여기서 수렴을 때리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강세 조정의 어떤 임펄스 패턴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죠? 결국에는 이게 W 여기까지가 X입니다. 여기가 Y예요. 그죠?
요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W, X, Y 요렇게 된 거죠. 그죠? W, X, Y 강세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의 끝점이 여기가 1파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리딩이야. 1, 2, 3, 4, 5 리딩이야. 근데 조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요것만 나왔을 땐 여기서 조정이 끝난 걸로 보였죠.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간 파동 보고 여기서 요렇게 최소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지지받고 올릴 때. 그리고 이것도 눈치 못 챘으면 여기서 지지받고 내릴 때 여기서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생각하든가 여기서는 생각이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게 강세 조정이 진행되는 것이구나라고 여기서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당장 이거를 못 먹었다 해가지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항상 이런 무빙들은 다음에 또 나오고 항상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익히면은 언제든지 그 한 번의 기회로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턴만 익혀놓으면 다음에도 이걸 써먹으면은 아주 수익률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포지션을 잡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이걸 못 먹었네. 이걸 못 먹었네라고 이걸 못 먹었네 아쉬워하지 마시고 왜 이런 파동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카운팅을 스스로 해보고 다음에 이런 무빙이 나왔을 때 다음에는 이제 놓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그걸로 이미 자기는 이제 점점 이제 고수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튼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요게 1파고 요게 이제 강세조정 2파 여기가 2파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15분 봉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 더 크게 보자고요. 더 크게 보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1파라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큰 1파잖아요. 여기가 2파야. 그럼 이게 1, 2, 3, 4, 5 요게 3파겠죠. 여기까지. 여기가 4파잖아요, 지금. 한 파 더 올라가겠죠. 그죠? 한 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운팅 보더라도 뭔가 한 파가 저는 이게 한 파가 남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1파가 리딩이 떴고 리딩 이후에 이런 이제 강세 조정이 출현했다며 W, X, Y 이런 형태의 강세 조정이 출현했어. 그 다음에 임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매우 강한 그러니까 강세 조정 이후에는 1파의 최소 1 몇 배 2.618은 무조건 넘어선다 그랬죠. 이거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4 거진 4배 4배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3파가 연장이 돼가지고 자 이런 형태의 3파 연장 임펄스에서는 뭐가 된다? 뭐가 돼요? 어떤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3파가 가장 길어. 그러면 이 가장 긴 이 파동이 내부적으로 분화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분화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3파가 내부적으로 분할을 했잖아요. 그죠? 1파, 2파, 뭐 요까지 3파겠죠. 그리고 A, B, C 4 여기가 5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0이 추세 라인 그리고 2사 추세 라인 그러니까 3파가 0이 추세 이 3파가 0이 추세 라인에 어떤 부속 파동 침범 안 하고 여기 2사 트렌드 라인도 보면 여기가 5파가 이제 침범 안 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여기가 여기까지가 3파란 말이에요. 3파 여기가 3파고 그럼 여기가 이제 4파겠죠. 그죠? 제 카운팅이 맞다 그러면은 몰라 뭐 이까지 3파였고 여기가 4파고 5파가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는데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파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매우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또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를 이제 3파로 보는 거죠. 요까지를 3파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게 가능성이 요게 뭔가 하나의 추세 파동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한 단위에 요렇게 올라간 게 한 단위의 추세 파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 주는 게 뭐야? 이게 지금 4파 조정이겠지. 그러면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보통 임펄스에서 4파는 보통 이 앞전 파동의 임펄스 부속 파동에서 그러니까 4파의 조정은 임펄스에 잘 보세요. 1, 2, 3,
4, 5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3파가 이렇게 분화가 됐잖아요. 분화가 되면 이 4파가 지지받는 구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임펄스 이 앞전 이 3파의 부속 파동인 3-4파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4파처럼 보여. 뭔가 복합 조정으로 보여. 막 이렇게 뭔가 복합 조정으로 보여.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최소한 지지를 받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 받겠죠. 어디까지 가능성 어디까지 보냐? 요까지 보는 거예요. 요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왜겠어요? 왜겠어? 여기를 A, B, C 요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C 미달 그죠? 이런 형태의 플랫 파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불규칙 플랫 패턴이죠. 그죠? 왜냐 위쪽으로 힘이 쏠리기 때문에 C가 이렇게 미달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B, C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 자리는 24,111불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만약에 여기를 뚫고 밑으로 이제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 여기까지 깨버리고 막 이런 데까지 막 내려와. 이런 데까지 막 내려와 그냥 여기서 또 내려와. 그러면 이게 이제 파동이 뭔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카운팅 어떻게 돼야 되죠? 요게 이제 3파, 4파, 5파가 여기서 다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한 단위의 어떤 큰 추세 파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소 요만큼을 한 단위의 어떤 추세 파동 하나의 등급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등급이 나뉠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4파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5파동을 한 파동 더 올라간다. 다만 이 4파동이 떨어지면 어디에서 최소 지지를 받아야 될까라고 본다면 앞선 임펄스 파동 부속 파동인 3-4파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요 라인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려오더라도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마지막 5파동이 남았다. 그러면 전체적인 카운팅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카운팅. 그러면 여기에서 1에 2에 3에 4에 5 이렇게 남은 거죠. 그죠? 1파 리딩, 2파가 강세 조정, 3파가 매우 크게 연장된 하나의 임펄스 1, 2, 3, 4, 5 그리고 4파가 A, B, C 아니면 W, X, Y의 복합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최대 되돌림을 줬을 때 어디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본다? 24,100불 라인 때 24,100불 라인 때 여기를 가장 유력하게 본다. 여기가 만약에 뚫리고 밑으로 쏟는다 그러면은 여기가 파동의 고점일 확률이 매우 많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파동의 고점보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요렇게 요 박스 쳐놓은 요 자리까지 한 번 들어왔다가 한번 오파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예, 요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시나리오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카운팅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죠. 1에 2에 3에 4에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5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하게 예상은 안 돼요. 5파가 이제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은 안 되지만 5파가 이제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면 요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25,212불 라인대. 이 앞전에 여기 고점이죠. 여기 못 뚫은 자리. 그죠? 여기 못 뚫은 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점. 여기를 깨버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으로 25,212불. 요 라인은 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오파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오파가 올라가게 되면 25,212불 라인은 여기는 이제 여기서 잡은 이제 숏 포지션들을 이제 스탑을 터트리러 가는 거예요. 예. 요 스탑을 분명 여기는 제가 봤을 때 100% 여기는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 여기서 오파가 한 파동 남았다 그러면 저는 여기는 100% 터진다라고 보거든요. 예. 여기는 거진 90% 이상 여기는 터트릴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쇼 잡은 애들을 이제 다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스타번팅 시켜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충 예상할 수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죠? 이제 오팍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30분 봉으로 돌아올게요. 30분 봉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임펄스가 이제 다 완성이 돼요. 그러면 카운팅 했을 때 이런 식이 요렇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 오파가. 그러면 1, 2, 3, 4, 5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의 임펄스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면 하나 임펄스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한 단위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리더라도 강한 조정은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임펄스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임펄스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한 조정은 나오겠죠. WX, Y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가 조정이 나오고 한 번 더 올리든가 아니면 여기가 뭔가 파동의 끝점이면 다 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전체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파 더 올리면 당연히 이제 숏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롱만 잡고 있다가는 또 다 청산 나가요. 그러니까 5파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어디라 그랬죠? 25,000 한 212불. 여기는 거진 제가 여기는 거진 뭐 90% 이상 저는 여기 깬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파동의 특성상 여기를 깨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오파가 올라간다 그러면 하여튼 25,210불 요 라인 때는 깰 것이고 이제 여기를 깨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숏을 이제 위험해져. 여기서 더 이상 롱 타지 마시고 여기서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숏을 타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 한 단위 임펄스가 끝났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으로 했을 때 한 단위 임펄스가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오고 추가적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여기가 뭔가 파동이 끝이라 그러면 다 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숏각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25,210불 요 라인 때부터는 이제 숏을 이제 좀 보는 게 유리해요. 만약에 25,210불을 얘가 만약에 뚫고 이렇게 또 올려. 약간 더 올려. 더 올린다 해가지고 이거 더 먹겠다고 여기서 롱 누르다가 이렇게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키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 이렇게 지키면 어떡할 거냐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맞으면 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25,200불 라인 때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포지션 정리를 하고 이제 숏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A, B, C로 올리든가, 그죠? 아니면은 이게 임펄스가 한 단위 더 큰 1, 2, 3, 4, 5,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파동의 끝점이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A, B, C나 임펄스로 내리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큰 임펄스 A, B, C로 내리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 전체 세 가지,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라가면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는 뭐다? 전부 공통 숏자리란 말이죠. 여기는 뭐가 됐든 간에 공통, 여기는 숏자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이제 숏을 보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올리더라도, 그죠? 뒤는 나중에 무빙 보면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라.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그냥 대충 그냥 빨리 카운팅만 해드리고 빨리 이제 방송을 끌려고 했는데 또 오랜만에 또 이제 하니까 또 아마 30분이 넘어갔네요. 주저리. 여러분들도 핵심 내용만 보시고 뭐 쓸데없는 얘기는 다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핵심적인 내용만 귀에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한 이유는 구독자 1000명 달성에 대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올렸다.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 플러스 그리고 제 관점, 이제 어떤 이제 단기 관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예, 여기까지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십시오.